어쨌든 느타리버섯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병해청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타리버섯은 뭐 종류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오이스터 머쉬룸이라 그래서 좀 뭐 굴 냄새가 난다 뭐 그런 굴향이 난다 그래서 오이스터 머쉬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버섯을 그 균상이건 배지버섯을 하게 되면 이 저온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이제 버섯마다 이제 그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 느타리버섯은 이제 저온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버섯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진 않지만 이제 큰 느타리라고 해서 우리가 새송이버섯이라고 얘기하는 게 큰 느타리예요. 큰 느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송이버섯을 좋아하니까 새송이버섯, 뭐 이슬송이, 참송이 뭐 다 표고버섯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송고버섯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느타리버섯을 가지고 새송이버섯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큰 느타리라고 있고 뭐 노랑 느타리, 뭐 분홍 느타리 뭐 여러 가지 느타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볏짚 재배로 처음에 하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폐면이라고 그러는데 솜으로도 하고 이제 병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균상 재배로도 하고 뭐 봉지 재배로도 하고 병 재배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느타리버섯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버섯일 거예요. 예, 뭐 이건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영양 성분이 아주 그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PON이라고 하는 어떤 섭취력 억제 물질이 있어갖고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할 때 느타리를 좀 많이 한다 하고 그러니까 느타리는 이제 병느타리가 있고요. 여러 개 병게 애느타리라 그래갖고 이제 좀 아기 때 이제 다른 그 품종 자체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균상 느타리, 균상에 이제 그 요즘은 여기다 폐면을 많이 들어가 솜을 살균해가지고 넣고 거기다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하는 균상 느타리라는 게 있고 이거 큰 느타리죠. 새송이버섯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노랑 느타리, 뭐 분홍 느타리 뭐 이런 품종들이 있어요. 개발한 건데 이게 이런 느타리들은 잘 이렇게 지금 히트를 못 치는 게 얘를 익히면 하얗게 돼요. 익히면 그래갖고 익혀지는 순간 그러니까 익어도 이렇게 노랗고 분홍색이면은 신기하다 할 텐데 익으면 하얘져 탈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직 히트를 못 치는 것 같아요. 예, 재배 방식에도 이제 균상 재배 방식이 있고 병 재배, 봉지, 원목 재배. 이제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예전에 이제 막 이렇게 병 종균을 사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갖고 세워보면은 이 옆으로 삐죽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요건 이제 봉지 재배 이제 제가 이제 실험하면서 이제 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 재배는 대부분 이제 액체 종균을 쓰고 봉지 재배는 이제 고체 종균을 쓰고요. 원목으로 재배하는 게 이게 이제 단목 재배고 이제 장목 재배를 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성형 종균도 나와 있어요. 이 느타리버섯이 종균이 표고 종균 같이 이렇게 칵 찔러서 넣을 수 있게. 옛날에는 이제 병으로 사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모래랑 발라갖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 표고같이 탁탁 찔러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균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일단 이 담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이제 좀 그래도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담자균이라는 게 있고 잔황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고나 느타리나 이런 애들은 담자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충하초 이런 애들은 잔황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자가 담자기에 담겨져서 있느냐 잔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잘 있느냐라는 건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다 이제 대부분 이제 담자기예요. 담자기라서 이제 담자기라고 하는 이만한 타원형 길쭉한 타원형 모양의 포자가 4개가 붙느냐 6개가 붙느냐 2개가 붙느냐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그게 이제 포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잔황균은 그 포자를 잔황이라는 게 안에다 쏙 집어넣어요. 걔네가 다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탁 분출시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생육 특성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버섯들은 식용버섯들 대부분 담작이다. 그런 정도 용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발화를 하는 거죠. 포자가 이제 이런 20에서 30분 사이에서 발화를 하게 되고요. 이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화를 하게 되면 그 인성이 되는 이제 균사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클램프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섯이라고 하는 거는 암수가 따로 있으면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있잖아요. 동물은. 근데 얘는 암수가 따로 있는데 또 하나가 또 암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클램프가 형성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인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다시 말해서 포자를 가질 수 있느냐 안 가질 수 있느냐, 이제 그건데, 이제 그 자식체를 갖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임성 균사체라고 해서 클램프라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 균사체가 이제 발휘를 해서 이제 자식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는 거예요. 뭐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늑타리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균사 배양이 거의 대부분의 그 버섯들은 25도 안팎이 균사가 배양이 되는 거가 가장 알맞은 온도고요. 근데 원기를 형성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원기 형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동그랗게 이제 얘가 이제 그 버섯이 자시체가 되려고 이제 균사체가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그걸 원기라고 그래요, 표현을. 그래서 얘가 고추를 따지면 요만한 거죠. 요만한 애를, 요만한 애가 점점 커지듯이 원기가 형성이 되면 글로 그 주변에 있던 균사체들이 쫙 붙는 거죠. 쫙 붙어가지고 걔가 이제 계속 자실체로 이제 가는 건데, 원기 형성을 하는 게 이제 16에서 17도 이 정도 선이고, 이제 자실체가 생성이 되는 데는 10도에서 18도 뭐 이건 이제 교본상인 거고, 자기가 이제 재배를 하실 적에는 자기 그 이제 농장 환경에 맞게, 그 품종이나 이런 거에 맞게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원기 형성을 위해서 이제 원기 형성하는데 이 정도 이제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저온 요구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브루노터리 같은 거 이런 애들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계속 균사체가 쭉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네가 균사체가 막 형성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저온 요구도는 뭐냐면, 내가 발생을 시키겠다고 하면 온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 원목 표고에서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배지나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뭐 균상이나 이런 느타리 버섯, 뭐 예를 들면 뭐 새송이 버섯, 뭐 망가닥 버섯,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온 요구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러니까 망가닥 버섯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4도에서 15도 정도만 유지해주면 지가 알아서 나오는데, 그 느타리도 뭐 모든 버섯은 그냥 있어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이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온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버섯을 키우려면 이제 공족이라고, 그래서 냉온풍기가 있어야 되고, 환풍기가 있어야 되고, 가습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느타리 버섯이고요. 배지 재료는, 이거는 뭐 사실 배지 재료를 어떻게 몇 대 몇에 어떻게 쓰냐, 이건 신뢰예요. 어떤 농장의 자기네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뭐 농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가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배합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톱밥이건 뭐 이런 거, 톱밥일 때는 이런 거, 미률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이제 배지를 만들 적에는 이제 물을 섞는 거, 톱밥에, 예를 들어 톱밥에 이제 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톱밥을 넣고 이제 뭐 넣을 거 넣고 이제 섞어요. 섞으면서 이제 물을 주거든요. 그때 함수율의 목표가 65%에서 70%인데, 그러니까 65%가 균사체가 활착하는데 그 생장하는데 가장 좋은 수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는 65% 맞추기가 힘들어. 막 이렇게 탁 짜면 막 물이 나올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막 나고, 질퍽하고 그러면 뭐 한 60%에 맞춰서 하게 되고 이러는데, 어떤 농가는 그 65%를 맞추기 위해서 컨커브라고 해갖고, 그 우리가 옥수수 속대 있죠. 옥수수 이렇게 쫙 먹고 나면은 그 안에 옥수수 알맹이를 잡고 있던 대,
그 콩커브라 그러는데 그거를 넣어요. 그러면 걔가 수분도 맞춰주면서 뭐 영양분도 주면서 뭐 그렇다 하는 뭐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재료 그 배지 재료는 이제 농가마다 이제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회장님한테 모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재료를 혼합을 하게 돼요. 이제 믹서기가 있어요. 혼합기가 있어서 계속 돌면서 이제 뭐 계속 섞어주는 거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섞어주는데 일본은 저게 이제 섞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물에다 침질을 해버려요. 물을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물을 쫙 빼가면서 함수를 수분도를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고 그래요. 일부 애들 좀 희한하게 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혼합기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때려놓고 계속 돌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애들 뭐 톱밥하고 비빔밥, 멸치밥하고 막 넣는데 얘가 골고루 이제 섞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걸 잘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섞인다고 해서 이제 물에 담가서 돌려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혼합 비율은 농가마다 자기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어디 견학을 가셔갖고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실례예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접종을 하죠. 이제 접종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배양을 하게 됩니다. 배양도 이제 비실 필요 없어요. 비실 필요 없고 이제 실내 온도를 이제 22도에서 23도 설정 적당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25도가 이제 균사가 이제 잘 활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잘 생장이 잘 되는데 이 잔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배지 안에는. 그래서 25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재배사 온도는 좀 일반적으로 적정 온도에서 이렇게 낮춰서 2, 3도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배양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양 중에는 얘도 빛이 필요 없습니다. 배양 중에는 뭐 굳이 환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 배양까지는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그 버섯들이 배양까지는 이렇게 좀 닫혀져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오염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얘가 재배에 들어가 생육에 들어가면서 이제 딱 이 공기 중에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실체가 이제 발이 인도가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얘는 이제 표준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15도에서 18도씩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제 온도를 딱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일 적정 온도를 올리죠. 근데 발휘가 되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내가 많이 발생시키겠다 하면 그 저온 온도의 온도도 더 낮추고 기간도 늘리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습도는 얘는 95% 이상 똑같죠. 그러니까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한 다음에 이제 못 살겠다 하면 탁 나오면 야, 너 잘 자라라 하고 또 습을 딱 빼주고 이제 그런 식의 방식으로 가는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기가 형성이 되는 시간이 이제 이 정도 걸리는 이 정도의 이제 빛이 필요한데 이래도 항상 가습기를 넣거든요. 예, 가습기를 이렇게 가습기에 물을 탁 주기 때문에 이 가습기가 빛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빛 관리에 이제 좀 노하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봉기에서 이렇게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느타리 버섯이 이제 이게 적정 범위가 이제 생육할 때 이게 느타리 버섯 자라는 발휘가 돼서 이제 생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발휘가 돼서 자라는 걸 생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적정 범위가 온도가 이 정도, 습도는 이 정도, CO2 이 정도, 빛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이제 이 CO2가 문제예요. CO2가 이제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은 대가 가늘어지고 뭐 각도 작아지고 가시 위로 말리거나 대가 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목표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CO2에 대한 뭐 이런 고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배지표거나 이런 거나 이런 느타리라는 게 갇혀져 있는 뭐 이중하우스로 하건 판넬형 재배사로 하건 그 이제 닫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CO2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O2를 없애기 위해서 바람을 샥 불면 바람을 환기를 자주 시켜놓으면 품질이 또 확 나빠져요. 왜냐하면 자실체라 그랬잖아요. 얘가 환기를 적정하게 안 해주고 환기를 너무 바람이 빨리 불면 얘가 가시 빨리 퍼져요.
왜냐? 바람이 빨리 많이 불면 내가 포자를 날리기가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시 빨리 파져서 빨리 내보내요. 원목 펴고 할 적에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 문 다 닫아줘야 돼요. 안 닫아주면 얘가 빨리빨리 쑥 자라갖고 품질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적적한 CO2를 잡는 방법이 환기인데 환기를 너무 세게 하면 또 품질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어떤 농가에서는 서큘레이터라고 그래서 위아래를 이산화탄소는 이제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환기는 안 시키고 이 안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뭐 그런 방법을 쓰는 분들도 있고, 이거 재배사를 구성을 할 때 뭐 봄, 가을은 괜찮은데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공기를 이제 환기를 시켜서 집어넣을 때 그 완충 지역이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복도에 예를 들어 얘가 한 15도에서 자란다 치면 복도에서 여름에는 뭐 한 18도, 뭐 겨울에는 한 12도 정도로 공기를 데워서 혹은 식혀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온도 편차가 적게끔. 온도 편차가 계속 있으면 계속 발생이 된다든지, 그 버섯이 이제 좀, 그러니까 나와서 생육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막 발휘가 되고 뭐 이러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쪽 영양분이 뺏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배지 재배,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재배사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빛이야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CO2 환기. 이 부분이 이제 큰 문제로, 그러니까 자기 노하우로 남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적정 범위를 그냥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저게 실제로 버섯이 저걸 느끼게끔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해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버섯한테 저게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자기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배지 쪽으로 하시려면은 이제 사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조기에 대한 것도 아셔야 되고, 그 컨트롤 박스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래서 수확은 뭐, 느타리는 수확은 쉽죠. 표고 같은 경우 배지는 막 이렇게 뭐 속기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속기를 안 하니까 수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확 시기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수확 시기가 이제 좀 가까워질수록 온도를 좀 낮춰요. 대부분이 이제 뭐 새송이도 마찬가지고 느타리, 망가닥 그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수확 시기가 가까우면 이제 얘를 야물게 만들려고 온도를 좀 많이 좀 낮춰줘요. 그래서 덜 자라면서 얘가 경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경도가 높아지게 해서 상품이 좀 좋아지게 하려고 이제 온도를 낮추고 이제 공중 습도를 약간 이제 줄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얘가 단단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느타리는 많이 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기관지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느타리 포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직업병이 걸린 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느타리도 있고, 예. 느타리는 뭐 여기까지, 예. 좀 시간이 없어갖고, 예. 질문이 있습니까? 예. 예. 한 재배사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느타리가 발생을 했어도 물을 줘야 돼요. 예, 근데 원목은, 표고는 발생을 하면 일단 물을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말라버리죠, 느타리가. 그렇다고 느타리에 맞추려면, 이제 표고가, 이제 그렇게 되고, 예. 그렇죠. 이제 동을 달리해야죠. 예. 표고 우리가 수확할 때. 네.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무조건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가위로 자르면 안에 있는 그 밑둥에서 반드시 프로곰팡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따야 돼요. 어떤 거 보면 진짜 안 따지거든요. 기를 쓰고 따야 되고, 수확이 급해서 막 따서 막 찢어졌다. 그럼 나중에 제 열쇠 차 키가 많이 달았습니다. 차 키 뽑아내냐고. 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병해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고버섯에서 하게 되면 이제 잡버섯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게 이제 검은단추버섯, 이게 공우버섯, 기와층버섯, 검은팥버섯, 주홍꼬리버섯, 마른진흙버섯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잡버섯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홍꼬리 버섯이 생겼다. 그러면, 건조하다. 물을 덜 줬다. 뭐 이러는 거고, 뭐 이런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 고온 다습하다. 뭐, 빨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은단추버섯이나 공우버섯 같은 게 딱 나오잖아요. 발견이 되면 그때가 봇누피기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습해진 거예요. 가습해진 거예요.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해서 뭐 버섯이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량이 떨어지겠죠.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전체적 수량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게 조개껍질 버섯, 뭐 송곳니 구름버섯, 이거는 구름버섯, 운지버섯, 자연인이다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거 막 끓여 먹죠. 좋은 거라고. 근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다 잡버섯입니다. 이런 게. 흑독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푸른곰팡인데요. 이게 푸른곰팡이 굉장히 허해요. 보통 이렇게 초보자들은 이걸 보고 이게 표고균사인가 보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밖에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 붕 떠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거 다 푸른곰팡이에요. 푸른곰팡이 균사체고 이렇게 이제 퍼렇게 됐잖아요. 요게 이제 그 푸른곰팡이 포자면서 완전체예요. 얘네가. 여기 보면은 얘가 여기 생겼잖아요. 이게 구멍을 뚫었는데 천공을 했는데 여기다 종균을 안 넣었잖아요. 이런 반드시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종균을 넣으면은 뭐든지, 그러니까 천공을 했으면 거기 꼭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러면 이게 경제적 손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은 건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푸른 곰팡이 쪽에 있는 좀 완전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쪽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이포컬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표고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걸린 나무는 껍데기가 후딱 벗겨져요. 얘네는. 왜냐하면 표고 균사를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껍질을 잡고 있는 게 이제 표고 균사거든요. 그게 죽어버리니까 껍데기가 툭 던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발생 작업한다고 툭 치잖아요. 그러면 껍데기가 싹 벗겨져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빨리 재배해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충인데요. 이제 버섯을 하다 보면, 특히 표고 하다 보면 털두꺼비 하늘소라는 게 많이 생기고, 이제 나무 좀이 많이 있어요. 이게 털두꺼비 하늘소가 아주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뭐 장수풍뎅이 뭐 이런 거 같이 이쁘지도 않고, 밟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겠구나. 이게 털두꺼비 하늘소예요. 얘네가 많이 나와요. 표고를 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저게.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 참나무의 향을 맡고 오는 거예요. 참나무의 향을 맡고.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예전에는 그 종균을 넣고 나가지고 약을 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친환경으로 많이 하니까 약을 안 치는데, 얘는 참나무의 향을 좋아해서 종균 접종하고 나서 많이 보이는데, 버섯 향을 싫어해요. 그래서 버섯이 이제 발생이 되면 없어져요. 근데 재배를 하다 보면은 여기는 버섯이 매해 이제 접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은 이제 친환경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유인을 해요. 이렇게 종균을 접종하고 야산이나 뭐 이런 데서 얇은 물참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뚫기 좋은 거. 그런 걸 중간중간에 놓으면 이제 거기에 얘네들이 파고 들어가고 거기다 알을 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 6월에 싹 걷어가지고 뭐 태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개체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어쨌든 얘는 들어가면은 가해를 하면 표고나무 밑에 이렇게 보면은 좀 굵은 톱밥이 쫙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제 유충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좀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아주 고운 톱밥이 밑에 쫙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당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얘네들은 그래도 뭐 버섯을 직접 가해하는 애들은 아니고 그냥 나무를 먹는 애들이에요. 나무.
그 안에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걸 자기네가 이게 뭐라 그러죠? 산란을 해서 거기서 유충들이 나오니까 그만큼 갉아먹으니까 균사체가 생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량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고, 이 민달팽이는 실제로 이 버섯을 가해를 하는 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중온성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날씨 따뜻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중온성 버섯을 하시는 분들은 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배추, 막걸리, 설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쓰러뜨려 놓고 나면은 물을 막 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 숨이 막히니까 이놈들도 위로 쫙 올라와요. 그 나무 세우기 전에 잡아가면서 하거든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애들은 잡아야 돼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네, 느타리버섯에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느타리버섯에도 이렇게 이제 푸른 곰팡이병, 세균성 갈반병이라고 해서 물 같은 게 툭툭 떨어지면, 이게 물이 탁 떨어지면 그 충격에 의해서 저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런 느타리버섯이나 입이 크니까 그런 버섯들을 할 적에는 이게 예를 들어 균상대에서 이렇게 쭉 했다. 근데 문을 예를 들어 재배사물로 쾅쾅 닫다 보면은 균상대 그 위에 있는 물이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재배사를 수급 관리를 할 때 뭐 90%를 주더라도 거기 맺혀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 벽면을 타고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잘 조절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툭 떨어지면 이런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푸른 곰팡이는 어떤 버섯에서는 다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푸른 곰팡이가 걸리면 끝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에는 이제 버섯 파리가 많아요. 그래서 파리 트랩 같은 거를 설치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버섯 파리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버섯의 버섯의 균 방제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균과의 싸움인데, 왜냐면 버섯도 균이잖아요. 그래서 균제를 쏘더라도 일단 버섯도 같이 죽는 거고, 또 대부분 이게 배지 안에 있거든요, 균이. 그래서 쏴도 안 들어가요, 그 안으로. 그러니까 예방밖에 없다, 예방밖에. 예방을 하려면 재배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 이제 입식을 할 때 소독을 다 해야 돼. 그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확한 매뉴얼에 의한,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정확한 방식에 의한 재배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버섯을, 내가 목표하는 버섯의 특성을 정확히 아시고, 그 환경에 잘 맞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 입장이 아니라 버섯의 입장으로 가야 돼요. 버섯이 얘가 이러한 환경에서 제일 잘 자라고, 이러한 환경에서 발이가 제일 잘 되고, 생육이 제일 잘 되더라는 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기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제 다른 버섯이 덜 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이제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이 병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제거할 수 있으면 빨리 제거해서 버리는 게 맞고, 그 재배사 주변에 폐배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버섯 파리 같은 경우가 1km까지 버섯 냄새를 맡고 온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느타리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외부인 출입 금지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사람 몸 타고 들어오거든요. 파리 같은 것들이. 버섯 파리가 안 보여요. 근데 많은 데는 보면 이제 주기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오래되면은 막 트랩이라고 쭉 달아놓는데 거기에 새카매요. 공족이 이런 데 보면은 막 뭐라 그러나 파이프 같은 데 있잖아요. 그 파이프 확 테이프 감아놨잖아요. 그런데 새카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버섯파리 이런 게 있고요. 이게 버섯병이 이제 경합형이 있고 살상형이 있고 세포내 존재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경합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배지나 이런 데를 이제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양분을 경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양분 따먹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버섯보다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힘이 세면 우리 버섯이 안 자라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죠. 우리 버섯이 세면 다른 애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배양이 잘 된 버섯은 워낙 기가 세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어요. 저는 병들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빼먹잖아요. 빼먹으면 그만큼의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틈에 있던 애들이 이미 있던 애들이 그 힘을 못 쓰던 애들이 힘을 쓴다든지 아니면 새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들어온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곰팡이병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수량 감소라든지 이제 품질이 불량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상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버섯 균사를 이제 사멸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푸른 곰팡이. 트리코더마라는 형태에 있는 애들인데요. 이런 애들은 이제 세균, 수도노머스, 아까 이제 세균성 갈반병 이런 것들이 수도노머스 속에 속하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균이 있고 곰팡이가 있고, 곰팡이가 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세균이 더 작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이제 더 작죠. 그죠? 그래서 좀 보통 보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곰팡이, 여기는 대부분 이제 세균, 곰팡이 중에 이제 푸른 곰팡이 하나만 좀 특출하게 그려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바이러스. 그러니까 기형 자실체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미숙된 그런 배양에서 이제 배양이 미숙한데 나오는 발생이 돼서 하면 이제 기형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기형이 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버섯을 키우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균도 같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버섯을 키우시고자 하면은 주변 환경을 다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입상 전에 살균소독 꼭 하셔야 돼요. 그때밖에 없다. 살균소독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되겠지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듯이 이제 이 균을 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균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원래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하는 건데, 그냥 짧게 해가지고 좀, 뒷부분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